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바꾼 법의 탄생, 법탄, 법반장을 맡고 있는 박세암입니다. 한국 사회를 움직인 입법의 기록, 그리고 법을 위한 국회의 생생한 역사를 대한민국을 바꾼 법의 탄생에서 알려드립니다. 저와 함께 오늘 수업을 즐겨줄 우리 청토기들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번에 이어 오랜만에 방문한 청통남 전정배라고 합니다. 요즘 머리에 법에 대한 지식을 꽉꽉 채우고 있는 김하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려운 법을 쉽고 친절하게 전달해주고 계시는 법탄의 든든한 키다리 아저씨죠. 저희 현창윤 변호사님 소개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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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창윤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법이에요? 자, 먼저 이 법의 힌트를 드리자면요. 2020년 5월에 이 범죄자인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아달라면서 국민청원을 올린 아버지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죗값을 치를 테니까 제발 미국 송환만큼은 막아달라라면서 청원글을 썼는데요. 이 아버지는 왜 그랬을까요? 혹시 뭐 아들이 좀 아프다거나 뭔가 치료가 필요했던 건 아닐까요? 아들이 너무 소중해서 미국은 너무 머니까 보낼 수 없어서 아마도 미국에서 처벌 수위가 너무 높으니까 한국에서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려고 했던 게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박 반장님이 정확히 짚었어요. 이 아들로 말할 것 같으면요. 회원수 128만 명에 이르는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는 손 씨입니다. 국내에선 성착취물 배포 등의 혐의로 1년 6개월이라는 판결을 받았는데요. 이 판결에 미국인들은 정말 경악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아동 성범죄를 아주 엄격하게 처벌하거든요. 이 손 씨는 미국 연방 대배심에서 아동 음란물 배포, 국제자금 세탁 등 9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미국 법에 따르면 수백 년까지 형량이 나올 수 있는 중범죄였던 거죠. 아, 우리랑 비교가 안 되네요. 이럴 땐 사실 미국 법이 제대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약 22만 건의 아동 성착취물을 유포했음에도 당시 우리나라에선 처벌이 약했단 말이죠. 이 손 씨 이후에도 비슷한 범죄들이 이 당시에 계속해서 연이어서 발생했는데요. 2020년 모두가 경악에 빠진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이른바 N번방과 박사방 등 텔레그램을 이용해 불법 성착취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한 피의자 124명이 검거돼 이 가운데 18명이 구속됐습니다. 외국계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에 생겨난 비밀스러운 대화방. 1번부터 8번까지 대화방마다 고유한 번호가 붙어 N번방이라고 불렸는데 이 방들에선 주로 여성을 협박해 얻은 성착취물이 오갔습니다. 이 수법을 따라 별도로 만들어진 박사방에선 여성에게 강제로 굴욕적이거나 잔인한 행동을 하게 한 뒤 이를 촬영한 영상이 피해 여성의 구체적인 신상과 함께 유포됐습니다. 이 같은 성착취물 대화방에 참가한 사람은 수십만 명, 성착취물 영상의 피해 여성은 100여 명인데요. 그중 미성년자도 상당수 포함됐습니다. 피해자들의 영혼까지 말살한 디지털 성범죄. 해결책은 없을까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이때 피해 여성들이 성인도 아니에요. 10대 혹은 20대 아주 젊은 여성들이었는데 청토기도 기억하시죠? 네. 네, 그때 당시 이제 뉴스 켜기만 하면 나오고 막 SNS에서도 이렇게 쫙 깔려 있었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너 이거 봤어? 너 이거 봤어? 하면서 다들 화나서 그랬던 기억이 여전히 생생하게 나요. 이 N번방 사건은 진짜 당시 우리 사회를 정말 충격과 공포에 빠뜨렸죠.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는 디지털 성범죄 처벌법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온라인이잖아요. 그리고 텔레그램은 언론인이나 혹은 뭐 정보 관계자들도 즐겨 쓰는 메신저입니다. 왜냐하면 익명성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익명성을 악용해서 이런 N번방이라는 수법을 이용해서 만든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누가 시작을 한 건지 범죄자가 누군지 잡는 것도 상당히 쉽지 않았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텔레그램이라는 SNS의 특성상 익명성 뒤에 숨어서 범죄자를 특정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죠. 자신의 신분을 감쪽같이 감추고 범죄를 저지른 거라 범인을 특정하기가 정말 어려웠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N번방 사건을 재구성해 볼게요. 먼저 주요 등장인물을 알아야 됩니다. 갓갓이라고 불리는 문 씨, 왓치맨이라고 불리는 전모 씨, 그리고 박사라고 불리는 조 씨. 자, 시작은 2019년 2월 텔레그램에 1번부터 8번까지 번호가 붙은 방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각각 문 씨가 만든 대화방인데요. 자, 30명 안팎의 어린 여성들의 영상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자, 이 영상들은 정말 입에도 담기 힘들 정도로 피해자들에게 스스로 가학적인 성적 행위, 자해, 고문 등을 강요해서 올린 성착취 영상인데요. 피해자들의 인격을 짓밟는 반인륜적인 영상이었어요. 이때 그 피해자한테 칼로 몸에 뭔가 글을 새기라고 하거나 근데 이거를 다 피해자가 직접 이 행위를 한 다음에 또 직접 이걸 찍어서 올리라고.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요, 정말 집요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 갓갓 문 씨는 자신을 스스로 경찰로 사칭하기도 하고 해킹된 메시지를 보내서 여성들의 신상 정보를 캐내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걸로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 사는 곳, 학교, 부모, 친구들 다 알고 있다. 만약 내 말 안 듣고 영상 안 올리면 해코지한다. 이런 협박이 반복되니까 10대, 20대였던 피해자들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SNS에 유포한 혐의로 대표적인 이들이 갓갓, 박사. 이들은 노예를 모으고 피해자들에게 시키는 대로 사진 영상을 찍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N번방을 따라 박사방이 생겨납니다. 이제는 방마다 등급을 매겨서 차등해서 돈을 받고 영상과 사진을 제공하는 더욱 악랄한 수법으로 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방의 주인이 바로 박사, 스스로를 박사라 칭하는 조 씨였습니다. 이 박사방은 유료 회원만 약 3만 명이 넘었다고 해요. 성착취 영상을 팔아서 엄청난 범죄 수익을 거뒀죠. 이 박사 조 씨 밑에서 여러 명이 영상 제작에 참여하고 자금 전달, 자금 세탁 이런 역할들을 맡으면서 아주 조직적인 범죄 집단을 형성합니다. 온라인 범죄는 일단 익명성이 있고 아까 얘기를 들었을 땐 텔레그램이라는 것을 활용했다고 했는데 텔레그램은 뭐 저도 군대를 갔다 왔지만 뭐 보안 같은 것들 때문에 자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들을 검거할 수 있게 된 건가요? 이 텔레그램의 특성상 보안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이 고객의 정보를 절대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 정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 조직, 범죄 단체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소셜 네트워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가해자들도 이런 텔레그램의 특성을 믿고 우리는 절대 잡히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끝없이 얘기하고 피해자들을 조롱까지 했다고 해요.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죠. 이 박사 조 씨가 돈을 받고 영상을 팔았다고 했잖아요. 이때 암호화폐, 이 가상화폐를 사용했는데요. 경찰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일부 중간 관리 측들의 신상 정보를 얻어서 조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이 조 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박사의 집으로 쳐들어가게 된 거죠. 이 박사의 집에서 발견한 것은 현금 1억 3천만 원, 그리고 핸드폰만 9대가 있었다고 해요. 야, 9대나 있어요. 야, 이 조직을 운영하려고 9개나 휴대폰을 돌렸다니 이걸로 뭘 했을지 참.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어요? 먼저 N번방의 설립자 갓갓 문 씨는 징역 34년, 왓치맨 징역 8년, 박사방을 만든 조 씨는 징역 42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박사 조 씨는 이 적발 당시에 수많은 언론 카메라 앞에서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말과 함께 정말 태연한 표정을 보여서 정말 기괴했거든요. 다시 한번 국민의 공분을 사게 되었어요. 주범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의미가 있는 것이 이전까지만 해도 법원은 어떤 이런 온라인상,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상 범죄단체 조직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으로 판단하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이 사건에서는 최초로 온라인상에서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공모가 있었다면 그에 대한 범죄단체 조직을 인정하겠다. 그래서 그를 기반으로 처벌을 한 첫 판례가 되었던 거죠. 당시 사회적 공분이 굉장히 컸는데 용의자 신상을 공개하라, 포토라인에 세워라 이 국민청원이 무려 270만 명 정도 됐어요. 그러면 우리 국민의 4명 중 1명은 이 국민청원에 참여를 했다는 뜻이에요. 맞습니다. 그때 국민청원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그 인원을 다 합치면 1000만 명이 넘었을 정도라고 해요. 정말 엄청나죠. 청원이 끝나기도 전에 이례적으로 대통령실에서도 브리핑을 합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행위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였다. 정부가 영상물 삭제뿐만 아니라 법률, 의료, 상담 등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정부가 나섰으면 다음은 어디가 출동해야죠? 국회? 네, 국회에서도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사건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안들을 묶어서 N번방 방지법으로 내놓았습니다. 지금 디지털상에서 우리 국민들이 분노할 만한 사건이 발생해서 그 현황과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20대 국회에서 발생한 이번 사태에 대하여 진단과 근본적 방지 대책 논의는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N번방은 악마의 집합소이고 악마의 소굴입니다. 이 범죄 소굴을 소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2, 제3의 N번방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 동영상을 성착취물로 협박하고 또 이를 유포하는 행위도 성범죄, 범죄에 포함시켜서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요. 인터넷 사업자에게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나 또 기술적 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인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8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배포한 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하고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등에 관한 죄의 형량을 강화하며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급 지급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대 국회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을 발의한 박광훈입니다. 디지털 착취 영상물을 생산하는 사람, 유통하는 사람, 소지하는 사람,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 피해자를 협박하는 행위, 디지털 세계에서 범죄 용도로 악용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처벌하자는 그런 취지가 그 안에 담겨 있고, 많은 분들이,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에 동의를 했고 또 국민들과 언론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가지고 발의하고 나서 사실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서 통과를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N번방이 본격적으로 이슈가 된 게 2020년 3월 정도였는데 2달도 안 돼서 N번방 방지법이 통과됐는데, 야, 우리가 여러 사례를 봤지만 저 법이 이렇게 신속하게 진행이 된 건 법 제정이 처음인 것 같은데요. 굉장히 이례적인 거 맞죠? 맞습니다. 그야말로 이례적이고요. 전 국민적인 요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국회는 사건의 중대함을 인지하고 4월 달에 한 번, 그리고 또 5월 달에 한 번 관련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N번방 방지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먼저 박사 조 씨가 했던 범죄 중에 돈을 목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팔 경우 기존에는
징역 7년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개정된 법으로 인해서 3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돼요. 이게 7년, 3년에서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우리 법은 하한선이 중요합니다.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상당히 가중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사실 징역 3년까지는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날 수가 있지만 이제는 불법 영상을 팔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고 바로 징역형, 콩밥을 먹는다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로 기존 N번방 사건처럼 피해자를 직접 찍은 영상을 타인이 배포한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없었어요. 이제는 이런 영상물을 이용해서 협박, 배포한 자도 성폭력으로 처벌하게 되었어요. 세 번째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불법 촬영물을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사람들은 기존에는 법적으로 처벌이 어려웠습니다.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범죄로 규정이 됐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웹서핑이나 인터넷을 막 보다가 가끔 이제 막 팝업창처럼 해가지고 이런 음란물들이 뜰 때가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본 것들도 다 처벌이 되는 건가요? 물론 웹서핑을 하다가 의도하지 않게 보게 되는 경우 사실 이런 것은 처벌하지 않겠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입니다. 그런 것까지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지게 하는 법안도 만들었잖아요. 이때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추가로 개정된 법안인데요.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불법 촬영물을 삭제, 접속, 차단 등의 의무를 부과했는데요. 만약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책임을 부과했어요. 이제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라인 등의 채팅방에서 촬영물을 발견하면 즉시 삭제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요. 이 법안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보시죠. 해당 법안 반대의 근거가 검열의 공포, 언론 자유의 침해, 통신 비밀 보장에 대한 위배 이런 내용이었네요. 이런 걸 이유로 반대를 들었는데 청포기도 이거 들으면서 어떤 생각했어요? 이게 개인들끼리 하는 오픈 채팅방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막아서 삭제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반대를 정치권만 한 게 아니라 IT 업계도 반대했어요. 그럴 수 있겠죠. IT 입장에서는 정작 문제가 됐던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해외 업체다 보니까 적용이 아예 안 됐고 국내 사업자들만 적용을 시키냐. 국내 사업자들 억울한 거죠. 정작 이 사건은 텔레그램에서 일어났는데 그리고 인터넷 기업들은 성명서도 냈어요. 반발이 컸습니다. 역시나 억울하다.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 그리고 일부 누리꾼들 역시도 불편함을 호소했는데 고양이 사진 올렸는데 검열됐다라는 글이 한번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우리 국민대사에서도 굉장히 뜨거운 감정이었어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의 주장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라든가 어떤 통신 비밀의 보장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권리이고요. 기본권에 해당합니다. 물론 이것도 당연히 보장받아야 되는 권리에 해당하고 최대한의 보장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이 문제가 되는 사전 검열 관련해서는 개인 채팅방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모인 오픈 채팅방에 한정을 했고요. 불법 영상을 모조리 잡아내라는 것이 아니라 신고가 있을 경우에만 삭제 의무를 부여한 것이고요. 저는 이 사건의 중대성을 살펴봤을 때 전반적인 취지에서 꼭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일단 피해자의 입장을 봤을 때 저는 이제 피해자의 입장을 또 보는 변호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수백 건의 재유포를 막기 위해서라도 피해자 입장에서 그 고리를 끊어낼 수만 있다면 정말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실효성이 있다고 봐요. 이때 개정이 안 됐으면 지금도 관련해서 피해가 계속해서 반복됐을 거고요. 이런 불법 영상들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유포가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된 이후에 우리 사회는 얼마나 달라졌나요? 일단 성착취물에 대한 인식 자체가 좀 변했어요. 그 전까지는 법에서 음란물로 규정했던 것을 이제는 불법 성착취물 영상으로 명확히 규정하면서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 변화가 분명히 생겼거든요. 과거에는 그냥 음란물의 하나로 여겨지던 것을 이제는 성착취물로 완전히 구별이 된 거죠.
정말 제 바람은 이 불법 영상을 삭제할 일이 없을 정도로 아예 근절됐으면 좋겠어요. 다행히 국회에서 이런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안들을 꾸준히 개정하고 있거든요. 2021년에는 온라인 그루밍법을 도입했어요. 자, 온라인 그루밍이란 채팅 앱과 같은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신뢰관계를 형성한 후에 약점을 잡아서 성적인 노예 혹은 돈벌이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범죄인데요. 이제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도록 했고요. 더불어 수사기관이 신분을 숨기고 위장 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조인성입니다. 박순혁 교수님의 QF 어린이재단 개최에 감사드리며 저는 송혜교입니다. 교수님의 QF 어린이 기금회를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런데 말입니다. 기술이 발달할수록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도 더욱 교묘하게 발달하거든요. 제가 영상 몇 개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인 젤렌스키거든요. 한번 보시죠. Я раджу скласти зброю і повернутися до своїх сімей. На цій війні не варто вмирати. 지금 이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젤렌스키가 화면에 나와서 모든 우크라이나 군인들에게 항복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이거는 명백하게 딥페이크로 만든 사실이 아닌 영상이거든요. 우크라이나 대통령 딥페이크는 사실 국가 안보까지 뒤흔들 수 있는 초유의 사태일 수 있잖아요. 실제로 군인들이 철수를 할 수도 있을 정도로 딥페이크가 아주 교묘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진짜 AI 기술을 이용해서 기존의 인물의 얼굴과 특정 신체 부위를 합성한 이미지나 영상물을 딥페이크라고 하는데요. 유명인사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딥페이크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무서운 점은 지금은 AI를 이용해서 누구나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10초 만에 만든 딥페이크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한번 보시죠. 보이시나요? 변호사님, 축구가 취미신가 보네요. 저는 축구를 전혀 하진 않습니다. 그래요? 네. 이런 유니폼을 입어본 적도 없고요. 감쪽 같은데 우리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 영상도 보시죠. 저건 뭐야? 이게 제 뒤에 곰이 쫓아온 영상인데 저렇게 즐거워할 수 있다고요? 제가 여기 나와 있을 수가 없겠죠. 근데 감쪽 같다, 그죠? 저도 영상을 보고 좀 당황했는데요. 문제는 이런 딥페이크를 성범죄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들이 여학생 사진을 다른 신체 이미지와 합성하는 이 딥페이크 음란물을 공유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이 중학생들끼리. 피해자만 19명인데 이 중에 인근 학교 여학생들은 물론 심지어는 교사까지 포함되었다고 해요. 이게 딥페이크 음란물이 굉장히 큰 사회 문제잖아요. 근데 어린 학생들은 이게 아예 범죄인지도 모르고 한다고 해요. 딥페이크 범죄가 진짜 무서운 게 누구든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뭔가 앞으로는 개인 SNS에 얼굴 사진 올리기도 좀 무서울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이 심각한 범죄이고 향후에 많이 문제가 될 거예요. 다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이병진, 이다리, 김남희, 강유정, 조은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마찬가지로 딥페이크 범죄 대응 법안입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 청소년을 협박하거나 강요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사법경찰 관리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22대 딥페이크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평택을 이병진입니다. 무엇보다도 아동 청소년을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폭넓게 보호한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법안에서는 성착취물을 이용하는
협박, 강요죄를 별도의 독립된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성폭력 처벌법보다 강화된 처벌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그 딥페이크 영상이 실제로 유포되기 전이라도 제작 또는 시도 단계에서 처벌이 가능하도록 미수범과 상습범까지 처벌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단순한 사후 처벌에 그치지 않고 범죄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204인, 기권 1인으로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호사님, 그럼 해외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하고 있어요? 자, 미국은 아동 포르노법에 따라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 배포, 수령, 소유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를 구하려고 시도한 사람까지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동 성착취물인 줄 알고 소유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는 사람은 최대 10년형까지 선고가 되고요. 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자는 12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량은 최대 20년까지 늘어나요. 오늘은 언제든지 우리도 피해자가 될 수도 있을 딥페이크 범죄까지 살펴봤는데 오늘 수업 어떠셨어요? 사실 요새 뉴스 같은 데 보면 딥페이크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좀 무서운데? 라는 생각이 사실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만큼 정말 꼭 필요한 법안이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정말 앞으로는 이런 딥페이크 성범죄는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이 기술의 발전과 함께 그 수법도 정말 교묘해질 것 같아요. 이런 범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좀 대응할 수 있는 이 법들이 좀 많이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고 또 영혼을 파괴하는 정말 중범죄입니다. 이 끔찍한 범죄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이제는 우리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바꾼 법의 탄생,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처벌법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한민국의 법을 수호하며 국민의 삶을 위해 노력하는 국회가 함께하기에 가능했던 순간들의 기록, 대한민국을 바꾼 법의 탄생, 모두의 내일이 달라질 때까지 법의 길로 전진!